북한에서 연애하려면은 고백을 어떻게 하세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벽돌을 하나 딱 들고 간다든지 벽돌이요? 여자를 벽에다 딱 붙여요. 야, 나 너 좋아한다. 아니 왜 그러니까? 야, 니 나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들고 있으면 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야 이씨 하고 그 벽돌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벽으로? 아니죠. 벽돌을 자기 머리를 까는 거야. 빵! 이래도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빵!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은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쌍카노 새끼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자기 머리까지 까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나.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시오리입니다. 한국살이 2년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온 한국살이 6년차 수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한국 산지 3년 된 에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올라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 온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김소연입니다. 한국 산지 이제 5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렇게 잠깐 쉬었을 때 바로 결혼 얘기, 연애 얘기 잠깐 했잖아요. 여자끼리도 이거 항상 제일 재밌잖아요. 네, 그쵸. 뭔가 남자 얘기,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나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여자들. 그럼 혹시 다 지금 연애하는 중이세요? 빛이 나는 서 서로 눈치 보기 저는 하고 있어요. 하고 계세요?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연애하고 계시는지? 대부분 다 짧게 만났는데 이제 1년? 네, 이거 처음 고백인데요. 한국 분이세요? 비밀 연애였나요? 그러니까 팬들한테는 늘 비밀 연애였죠. 이거 그 얘기 말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또 연애할 거니까. 연애는 계속된다. 저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몇 년 되셨어요? 저도 비슷하게 1년 좀 넘게. 북한 사람들은 연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일단 어렸을 때 탈북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세상은 좀 뭐라고 할까 완전 올드했어요. 뭐 전화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눈 맞으면 여자가 손해? 연애를 하면 이제 여자가 손해예요. 왜냐면 그 여자가 무조건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가야지만 괜찮은데 안 그러면 여자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밀 연애를 많이 해요. 몰래 들키지 않게.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는데 남자 여자가 이렇게 손잡고 가요. 근데 이제 저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다닥 흩어져가지고 바로 이제 산 쪽으로 들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되게 뭐라고 할까 비밀스럽게 이제 연애를 한다고 할까? 부모님 소개로 네. 그 결혼시키거나 그런 거는 많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 아들 태어나면 너희 딸에게 뭐 같이 결혼하자 이런 약속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변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든가. 근데 북한도 태어나면 계급이 나눠져요. 아빠가 농장원이면 나도 농장원이고 아빠가 이제 직장원이면 나도 직장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이 나눠지다 보니까 그 계급들끼리만 이제 만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안 맞아버리면 그러면 부모님 쪽에서 아예 반대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연애에 대한 크게 자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로망도 없나요? 약간 환상이다. 연애를 하고 싶다는. 아유, 당연히 있죠. 사람인데. 오케이. 그쵸. 당연히 환상 같은 거는 있죠. 근데 이제 바깥 세상을 많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환상 또한 이제 조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한국에 와서는 얘 저 남자랑 키스해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도 막 하고 막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이 사람이랑 사귀면 좋겠다 뭐 이런 거는 있죠. 근데 대부분 끝까지 결혼까지는 가야 돼요. 소개팅 문화도 있어요. 대부분 근데 소개시켜주면 끝까지 만나요. 한국은 이제 소개시켜주면 뭐 만나다가 아예 안 맞다 하고 뭐 3번 만나고 헤어지던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소개팅 나가보겠다는 게 결혼하겠다는. 의지, 그쵸?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려고 소개팅을 하는 거지 연애를 하려고 소개팅하는 건 아니다. 진짜 엄청 오래 많이 고민하고 소개팅 갈 것 같아요. 소개팅이 아니라 맞아요. 소개팅이 아니라 진짜 결혼 상대를 만나는 거니까. 그 소개해주는 사람이 되게 마음이 무겁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개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잘하면 뭐 좋지만 잘못하면 또 나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저 친구 통해
통해서 근데 소개팅까진 아니고 제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냥 다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전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그 소개해준 언니가 저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하기도 했어요. 한국 오셔서 소개팅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소개팅 해본 적은 없어요. 다 이제 혼자 스스로 만나든가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근데 유럽은 무조건 자만추이지 않을까요? 에?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맞아요. 이제 소개팅 같은 거 없고 뭐 친구끼리 만날 때도 있어요. 그냥 친구끼리 이렇게 사귀었다가 이제 또 괜찮은 친구 있다, 나도 괜찮은 친구 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약간 소개팅 같은 건데 근데 각을 잡지 않나요? 네, 거절해도 돼요. 그건 약간 친구한테 부담 이런 거 없고 그냥 한번 되게 연애 가볍게 생각하고 보통은 그냥 같은 일에서 많이 만나게 돼요. 이제 당연히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만났다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서 만났다가 이제 취직하면은 회사 가면은 이제 그쪽에서 그래서 그 얘기 있지 않나요? 하이스쿨 스위트하트? 아. 물론 미국에서 온 말이긴 하지만 제 생각은 유럽에도 잘 통하긴 해요. 고등학교 같이 나왔던 스위트하트. 신기하게 이제 20몇 살 이제 3살, 4살, 5살 되면은 조금 더 진지하게 연애하게 돼요. 독일 분들은. 한국에서 동요하는 거는 결혼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그냥 연애할 때도 그래요. 그냥 이 사람은 진지한 연애 아니면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 사람은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같이 사는 게 최고죠. 습관도 보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보통 결혼하게 돼요. 아니면 헤어지기도 해요. 2년 동안 연애하다가 같이 살았던 분들은 또 헤어지게 돼요. 폴란드가 비슷한 거 같아요.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동거해보고 이제 단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감안할 수 있을 때 결혼을 선택하는 게 너무 개방됐나? 미얀마랑 일본은? 일본도 비슷해요. 그런 거를 하고 진짜 그 사람이 결혼 상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구나. 진짜요? 네. 아닐 것 같았는데 왜? 아낄 수 있잖아요. 미얀마에서는 동거를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동거에 대해서는 약간 나쁜 의식이라고 보수적으로. 네,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아직도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연애하면은 뭐 가짜 집에서 하고 뭐 잘 때는 가짜 집에서 가서 자야 되고 그런 거는 있어요. 연애는 자유롭긴 하지만 그렇게 친구들이 소개팅이라고 없긴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근데 사귀고 막 결혼하기 전까지는 동거는 안 돼요. 일본 연애 스타일이 한국이랑도 비슷한 면이 많은데 마치콘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한국에도 약간 비슷한 거 있는데 돈 낸 사람끼리 유료로 돈 내고 간단하게 젊은 사람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아, 대박! 네. 선술집 같은 곳에서 젊은 남녀끼리 만나서 만남을 추구하는. 근데 같은 동네라면은 전 더더욱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안 좋은데 나중에 제 집 앞에 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작은 돈 내 규모로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큰 규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면 강남구. 강남구. 네, 이런. 난 무서워. 그럼 다른 도시에서 그거 할 수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 와도 돼요. 장거리 하겠다? 아니 약간 만약에 그 지역에서 약간 소문이 났다. 그럼 이제 다른 도시. 근데 뭔가 신선할 것 같은데요. 혹시 얼마예요? 보통 남자가 더 비싸고 여자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아마 돈 내서 하는 경우는 3만 원, 5만 원 비싸도 여자가 무료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요? 한 동네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장거리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서로 만나기 편하게 연애 전략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고 싶으면 보고 막.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어플로 만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어플로 만나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로 만나는 분들도. 근데 친구로 만났다가 이제 연애하게 되었던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건 폴란드랑 한국 둘 다 비슷해지는 느낌? 옛날에 한국에서 어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요즘 제 주변에 있는 분들 가끔 한 적 있는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때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어플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밖에서 못 나오니까. 그러면 동거를 하실 때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도 동거를 오래 했던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친구. 특히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이지 않을까요? 그냥 전 연애라고 전 여자친구 생각하고 보통은 진지한 연애 뭐 5, 6년 동안 하면은 그래도 동거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막 그럼 안 사귈래 이런 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래요? 현재가 중요하니까. 근데 미얀마 사람 여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면 있는 사람은 오래 살았다? 그럼 결혼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도장을 안 지는 거 뿐인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다른 여자랑 오래 살았다 들으면 좋지는 않아요.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 모르는 척 해야지 이런. 그럼 궁금한 게 북한 커플은 결혼할 때까지 뭔가 그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그 금지되어 있어요? 아니면 개방적이지 않다 보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게 지켜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몰래 할 건 다 하거든요. 데이트 장소가 우리처럼 막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다리 밑에서 동굴 같은 데서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가든지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요즘 MZ 세대들은 남의 집을 빌려서 남의 집을 빌려서요? 남의 집을 이제 호텔 대여처럼 남의 집을 하루 정도 빌려가지고 둘이서 뭐 집에서 이렇게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여자가 남자랑 같이 자면은 소문나면 이 여자는 굉장히 이제 뭔가 걸레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굉장히 안 깨어 있어서. 근데 솔직히 여자가 남자를 덮칠 수도 있잖아요. 여자만 당한다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여자만 손해예요, 사실상? 쉬운 여자죠. 완전 이제 그냥 깔끔하지 못한 여자, 순결을 지키지 않은 그런 여자로 봐요. 근데 남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랑 진짜 사랑하면 끝까지 지켜주고 결혼까지 해줘야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하시고 그 남성분이 이제 다른 여성분이랑 이런 바람 피는 경우가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네. 특히 북한 간부들 나간다 하는 분들은 다 있어요. 그 제3자가 다 있는데 여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혼전 순결,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안 가지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래도 할 거는 다 하고 사는 거 보면 돼. 오늘 화이트데이예요, 아세요? 몰라요. 맞아요. 화이트데이. 그래요? 네. 14일. 북한에도 화이트데이가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제가 일본에서는 조금 한국이랑 문화가 다른 게, 한국은 사탕을 주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근데 일본은 여자가 발렌타인 날에 준 초코 값의 3배 정도로 돌려야 된다. 세 배요? 3배요. 네. 우와. 그럼 조금 더 받아야겠네. 그래서 뭔가 사탕을 주면 아마 여자들이 좀 실망할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화이트데이 때 사탕 받았을 때 왜? 유럽에 애초에 없는 것 같은데. 정말요? 화이트데이가 없어요? 저희도 없어요. 없어요. 발렌타인데이만 빼빼로데이도 없고. 페페로니는 없어요. 북한에서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살짝 좀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씨일가데이만 있어요. 김부자의 생일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이 존중된 나라에만 가능하지 않을까.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북한에서 설날이랑 추석은 보내세요? 보내요. 어떤 식으로 보내세요? 설날이랑 추석을 기다리게 되는 게, 평소에는 잘 못 먹다 보니까 명절날에는 엄청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떡도 먹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손꼽아 기다리죠. 비밀 연애 했을 때 한국에서는 1년 기념일이나 아니면 투투도 있다고 들었고 막 한 달씩 이렇게 챙기는 날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북한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그럼 100일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예 없고, 그냥 결혼 기념일 정도까지는 있겠지만 이제 그 외에는 너무 피곤해요. 북한에서 연애하려면은 고백을 어떻게 하세요? 이것도 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벽돌을 하나 딱 들고 간다든지, 벽돌이요? 여자를 벽에다 딱 붙여요. 야, 나 너 좋아한다. 아니 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야, 니 나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딱 이래요. 그러면 들고 있으면 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야, 이씨 하고 그 벽돌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벽으로요? 아니죠. 벽돌 자기 머리를 까는 거야. 빵! 이래도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빵!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은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쌍카나 새끼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자기 머리까지 까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나.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세대가 조금씩 지나면서 지금은 이게 대한민국 한류를 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한국의 그 이미지를 조금 MZ들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좋아하면 이제 뭔가 챙겨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변화됐어요. 이게 몇 년간. 예전에는 남자가 다 고백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여자도 좋아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변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남자의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되는.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지금은 거절할 수 있죠. 근데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거절을 읽어? 제가 독일 사람이니까 한국말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만나다 단어 있잖아요. 만나자 이런 친구끼리도 할 수 있는데 그만나자 그러니까요. 아니었군요. 네, 남사친이었는데 그냥 아는 남성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거 카톡으로나 이런 거 받으면은 되게 아 애매하니까. 저는 아예 그쪽으로 생각 안 갔어요. 그냥 meet 영어로 meet, let's meet. 근데 그쪽은 이미 결혼했는데. 그쪽은 이제 연애 이제 뭐 썸 타거나 뭐 이렇게 원했는데 이제 제가 그냥 만나는 거 뭐 커피 한잔 하고 그냥 네, 제 생각엔 그분이 부담스러워서 부드럽게 한 거예요 말을. 본인이 나랑 사귈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을 만났을 때 이제 되게 껄콩달콩 이랬네요. 그래서 왜 저러지? 이미 연애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만나고 있잖아. 그래서 그치 만나고 있지. 여기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니 그 썸 타지 않아요? 아니면 연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완전 세상이 그냥 무너지고 어우 이런 뜻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만나지 마요. 만나지 마요. 저도 마음 아파요. 근데 벽돌은 없었어요. 그분이. 진짜 만나자. 근데 만나자는 표현을 많이 써요. 많이 그쵸? 써요. 많이 쓰죠. 우리 한번 만나볼래? 이거는 너랑 나랑 사귈래?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라서 근데 외국인분한테는 조금 네, 어려운 표현이죠. 북한은 사귀냐 안 사귀냐라는 그 허락을 받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뭐 이렇게 만나면 그냥 만나는 거고 아까처럼 이제 고백도 조금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만날래? 뭐 오늘부터 1일이야? 뭐 이런 것도 요즘 세대는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국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 언어 차이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은 가뿐 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줄임말. 뭘 갑자기 분을 싸. 나는 솔직히 뭔가 가뿐 싸 하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이제 뭐 인분 이런 거 태비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가뿐 싸 하면은 갑자기 이제 화장실 마려워서 분을 쌌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언어 차이의 그런 충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저는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제 말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롭습니다. 아 이롭어. 아 이롭어. 나 괜찮아 보고 이롭어 이렇게 그 당시에 남친분이 모르면서 사귀었었는데 제가 계속 이롭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나 사실 북한에서 왔는데 했더니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이롭어요. 북한에서도 뭐가 연애할 때 애칭 같은 거를 해요? 자기야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누구누구 엄마 그러니까 만약에 애기 엄마면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그리고 여보 뭐 이 정도? 근데 사귈 때는 거의 뭐 오빠 정도까지만 이제 가능한데 지금도 오빠 금지법이 나와서 오빠라고 대한민국의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동무, 동지. 오빠가 금지라니. 그러면 동갑이라면 이름으로 잘 안 부르나요? 그때는 이제 무슨 동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위면 동지, 동급이면은 이제 동무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도 그 몰래 또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오빠 정도는 이제 가능하게. 근데 한국은 완전 애칭이 되게 소름 끼치는 애칭들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애기야, 우리 공주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왜 이래 이거? 근데 제가 그 알고 있는 게 일본은 언니, 오빠 이런 게 오히려 뭔가 내 가족처럼 느껴져서 잘 안 한다면서요. 그 친오빠, 친언니한테는 그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정말 그 개그맨 분들 사이에서 윗아래 관계가 있는 경우 약간 그 오빠, 언니처럼 부르긴 하는데 잘 안 써요. 그렇죠. 애인끼리는 특히 안 써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네, 일본에서는 언니라고 하면은 왜 나한테 언니라고 그러지? 내 친동생도 아니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떻게 불러요? 일본에서? 윗사람이라도 친하면 이름으로 부르거나 애칭 같은 거 만들어서 부를 때도 많아요. 애칭 같은 제 이름은 예를 들어서 시오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라든가 꼴짱. 맞아, 진짜 그런 느낌으로. 미얀마에서는 시 같은 건데 그 시우리식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얀마에서는 시를 그 앞에서 붙여서 되게 신기하네요. 애칭은 그냥 애칭 만들어서 자기보다 나이가 높은 남성분한테는 아꼬라는 말이 있는데 아꼬랑 꼬꼬랑 달라요.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아꼬라고. 아꼬는 그냥 친하는 그냥 아는 오빠? 근데 꼬꼬는 남자친구. 근데 꼬꼬 하니까 뭔가 닭이 생각나가지고 이게 MZ들이 굉장히 북한에서는 위협이 돼요. 그 불법으로 드라마도 많이 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세뇌가 빠져 있다 보니까 반항심도 조금 생기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법을 만들어냈어요. 이들을 통제하려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 보호법 막 이런 이제 평양문화보호법이요.
외국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은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뭐 일본의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를 북한에서 시청했다. 그러면 10년 정도 징역을 보내요. 유포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아니면 공개처형. 오징어 게임 엄청 유행했잖아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그거 엄청 유행했는데 2022년도에 10대 미성년자 2명을 공개처형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김정은은 이제 MZ세대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자기 정권의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평양문화보호법은 이제 오로지 북한 말만 쓰라. 드라마를 통해서 뭐 오빠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 6년행, 5년 6년행을 받아서 이제 또 처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반란을 없게끔 만들려고 공포 정치를 이어가는 거죠. 그 충성심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MZ세대들은 어떨까요? MZ세대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내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세뇌가 바닥을 치니까 단 김정은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 이미 이제 내가 받았던 게 가짜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유를 향해서 탈북하는 분들이 또 많아졌어요. 네, 그런데 탈북은 불가능해졌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19년도부터는 국경을 아예 봉쇄를 해버려서 탈북 비용 1억? 1억이 있어도 불가능할 정도로 제3국을 이렇게 다시 이제 뭐 러시아로 통해서 거쳐와야 되니까 더 고통스러운 게, 그런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 혹시 이제 외국의 MZ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한국 MZ에 대한 이미지를 말하면 간지나는 것들을 좋아하는 이미지? 뭔가 선수단 같은 곳에서 카페 가거나 오마카세 시키거나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한국 MZ에 비해서 일본 MZ는 제 생각이지만 좀 더 자신감이 없다? 그 자유롭고 개성이 있고 그러지만 좀 자신감이 없는 애들이 많구나라는 인상이 들어요. 왜냐면 요새 틱톡에서 유행하는 일본 노래들도 다 막 자신감을 주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신감이 없으니까 가끔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못 살아서 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거, 남들 눈치를 보는 사회이기도 하니까 더 그런 거. 다른 나라 어때요? 미얀마에서는 약간 MZ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나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미얀마에서는 정치가 안 좋아서 모든 MZ들이 해외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해외 유학이나 막 이런 거 가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잘 못 간다 그런 것도 있어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 이제 MZ 시대는 뭔가 핸드폰 많이 쓰고 컴퓨터 많이 쓰고 이런 거 많이 써다 보니까 다른 직업적으로 많이 발전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이제 뭐 틱톡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뭐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어떤 길 가도 내가 열심히 가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개인 사업이나 이런 거 시작하고 싶으면 이제 뭐 SNS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그냥 해보는 시대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언니도 35살인데 은행 13년 동안 다녔다가 갑자기 개인 사업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네, 이제 은행 그만두고 이제 개인적으로만 가고 있어요. 와, 대박 멋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 나쁘다고 한 명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응원하고 있고 이제 와 진짜 멋있다. 폴란드도 프리랜서가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엔잡러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약간 신기했었던 게, 제가 미디어에서 얼마 전에 봤었는데 근데 의외로 북한에도 있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북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평양. 그쵸. 평양에만 있는 또 그런 맞아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충격적인 게, 나도 북한 사람이잖아요. 같은 세상에서 태어나고 같이 살아온 삶인데 한국에 오니까 저는 북한에 영화관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관이 있대요. 수영장 없을 줄 알았어요. 수영장이 있어요. 백화점 없을 줄 알았어요. 백화점이 있어요. 수도라서 그런. 보여주는 도시이다 보니까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네 최대한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같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다른 세상을 살았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평양이랑 함흥 이런 조금 발전된 도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리고 자동차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국에 와서 알게 됐는데, 북한에는
교통수단이 거의 없어요. 지하철 있지 않나요? 평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평양의 그 시설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못 봤으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북한에서 보면은 한국은 성형 기술이 최고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의외로 없을 줄 알잖아요. 왜냐면 의료 시술도 잘 안 되어 있고. 근데 쌍꺼풀 수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으면 이쁘다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다 보니까 눈이 커지겠다 네, 그런 네. 느낌으로. 네, 눈이 커지겠다, 이뻐 보이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쌍수도 보면 한국은 병원에 가서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개인집에서 그 집에다 이제 한 10대면 이렇게 눕혀놔요. 뭐 옥수수 10kg 메고 가요. 갖다 주면은 이제 쪼르륵 눕혀놔요. 이렇게 눕혀놓고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한국 보면 그 소세지 쌍꺼풀 알죠? 소세지 눈처럼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눈팅이 되는 거예요, 완전.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래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취를 아예 안 해요. 마취 크림 같은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마취하는 약은 없어요. 그 쌍꺼풀 수술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아니면 당연히 불법이죠. 집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합법이겠어요. 그 눈썹, 속눈썹 이제 문신 있잖아요. 입술도 이렇게 쫙 파랗게 이렇게 문신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새까만 색인데 이게 색깔이 재료가 안 좋다 보니까 새파랗게 뜨는 거예요. 그게 탈북하신 분들 보면 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와, 신기하다. 출산은 어떻게? 출산은 그래도 뭐 집에서 하든가 아니면 병원 가서 하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진 않으니까 하고 또 하실 때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럼 병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원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배고픈 직업이다? 의사가요? 네, 의사가. 한국은 의사가 완전 짱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의사들이 좀 배고픈 직업이에요. 높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면 나라에서 배급을 주든지 뭐 월급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누가 아프면 아까처럼 뭐 쌀 몇 킬로 갖다 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하고 기계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의술 같은 것도 안 되어 있고 약 종류 이런 것들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큰 병 걸리면은 바로 죽어야죠. 특히 암 걸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암 걸리면 그냥 사망이에요. 결핵 이런 것도. 그럼 한국 병원 가보셨어요? 많이 갔죠. 한국. 예전에는 뭐 감기 걸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무식하다고 생각돼서 조금만 콜락거려도 병원에 가요. 근데 한국은 이제 기계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도 엄청 다양하고 아무튼 근데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의사는 그냥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따가닥따가닥 뭐 치고 나서 밖에서 밖에서 누가 주사 맞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하니까 뭐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기했죠. 물리치료 받아보신 적 있어요? 아니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전 그게 너무 무서우면서 신기했어요. 네, 물리치료는 테이블에 눕혀가지고 여기 막 전기 붙이고 이게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 전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헉, 내가 전기 맞는 게 맞나? 제가 처음 한국 병원 갔을 때 진짜 너무 놀란 거 너무 많았어요. 독일에서는 병원 있어도 감기 걸리면 병원에 안 가요. 그냥 감기 정도는 그냥 감기? 오케이 그럼 그냥 페인킬러 하나 먹고 그러니까 독일 분들은 뭔가 집에서 막 만들려고 해요. 물 끓여서 레몬 하나 넣고 생강 넣고 꿀! 네, 꿀 맞아 꿀도 네. 우유에다 마늘. 맞아 그것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몸 제일 잘하니까 뭔가 자기 의사처럼 이렇게 치료하려고 해요. 이제 일단 저도 병원은 잘 안 갔어요. 전 변두손 많이 걸리는데 이제 그냥 안 가고 제가 변두손 많이 걸려보니까 그냥 기다리고 뭐 차 먹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친구들이 난리 난 거예요. 아니 이 아픈 건 왜 2주 동안 참고 왜 한국 병원 안 가냐? 그래서 갔는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일단 무섭기도 했고 기계 엄청 많고 직원들도 엄청 많고 엄청 빨라요. 독일에서 보통 치과나 어디 병원 가면은 진짜 제일 많이 기다렸던 분 정말 3시간, 4시간도 기다릴 때 있어요. 진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한국 병원 가가지고 갑자기 5분 안에 받아서 어떤 방에 들어가서 바지 내리세요 하고 이제 바지 내려서 그냥 엉덩이 때리고 엉덩이 주사 주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너무 일단 너무 아팠어요. 소리 질렀어요. 근데 이 엉덩이 주사 맞고 나서 진짜 금방 나았어요. 저 안 갈래요. 독일은 엉덩이 주사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엉덩이에 주사 맞아요? 네. 엉덩이 주사 맞죠. 그냥 감기 걸리는 일본어 안 해요. 여기에 해요. 아 그래요? 엉덩이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희는 그냥 감기 걸릴 때 또 여기 주사예요? 그 심한 감기면 여기에 주사 맞아요. 감기랑 주사는 아예 그냥 무관이지 않나요? 그냥 먼 세계 알약.
최대한 알약을 먹죠. 미얀마에서는 병원이 국립병원, 시립병원 이렇게 있어요. 국립병원에서는 약간 조금 시설이 안 좋아요. 시립병원에서는 돈을 주면 더 조금 깨끗하게 시설 좋게 할 수 있는데 그 미얀마에서는 보험이 없어요. 건강보험이 없어요. 아예? 없다고요? 아예 건강보험 같은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프면은 그 치료비 나오면은 자기 부담. 많이 비싸요? 시립병원은 비싸요. 근데 국립병원은 그만큼은 아닌데 근데 시설이 안 좋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근데 대부분 잘 안 가요. 일본은 한국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보험 부담률도 30% 원인이 부담하는데 근데 엉덩이 주사는 일본에는 없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많이 한국 수면 마취를 많이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 검진을 한국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수면 마취 맞고 일본에서 진짜 수면 마취라고 하면 큰 수술이 아니면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신기했어요. 수면 마취가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기혈력이 별로 안 좋다고. 저도 그게 충격적이었는데 피부과 가서 수면 마취를 한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수면 마취는 폴란드에서 약간 좀 비슷하게 이제 무겁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 번 수면 마취를 하면은 그건 본인의 인생의 5년 잘라내는 느낌으로 네네네. 그 정도로 독한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걱정하시가 완전 이미 맞췄잖아요. 괜찮았거든요. 이제 한국 오셨을 때 인천공항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제주도 공항으로 이제 탈북을 했어요. 제주도요? 네, 왜냐면 제주도는 무비자예요. 네, 그래서 비행기 표만 떼고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딱 내렸을 때는 놀랐던 게 화장실 딱 갔는데 휴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그 향기가 나요. 그런 냄새가 아니라 그러니까 향 나는 그런 냄새, 방향제 냄새. 그러니까 그런 향기에 되게 세련됐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 그리고 휴지도 그냥 꽉 차 있어도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그리고 전기가 이제 곳곳마다 다 있으니까 원래 휴지를 훔치나요? 휴지가 없어요.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살 때는 휴지가 없어서 옥수수 이파리? 옥수수 이렇게 쭉 벗기면 그 이파리 있잖아요. 그걸로 닦든가 진짜로요? 네, 아니면 콩 이파리 아니면 이제 옥수수 다 먹고 이제 송치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아프게. 다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근데 하얀 백지에다가 말랑말랑한 그런 나른나른한 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탐나죠. 욕심나지. 그렇지만 시민 의식을 지켜야 되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도 확실하게 저는 인천공항이긴 했는데 너무 인프라가 좋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 바르샤바 공항보다 훨씬 큰 것도 있긴 하지만 위에 보면 그 안내 지도가 훨씬 잘 돼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인천에서 제가 헤매한 적 잘 없었던 것 같고 근데 폴란드에서 갑자기 나가려고 하면은 출입구가 어딘지 계속 찾는 거예요. 엄마를 못 찾겠는 거예요. 로봇 안내원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한국에요? 네. 저도 인천공항에 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밝고 예쁘고 나무들 이런 거 너무 잘 꾸미고 있고 영화관도 있잖아요. 인천공항에서. 네? 네. 영화관? 영화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비행기 뭐 지각했다 아니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영화 그냥 보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우와 대박. 대박. 네. 몰랐어요 진짜. 있어요. 그 한복 입고 hen진 하는 거 아세요? hen진? 그 쇼를 하는 거 인천공항에서 그것도 처음 해봤을 때 진짜 되게 감동했어요. 그게 인천공항에 있다고요? 인천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행사였나 보다. 자주 하가 아니요. 매번 그냥 한국 문화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외국 분들이 알수 있게 독일에서 공항 내릴 때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한국 공항들 너무 잘 돼 있어요. 뭔 소리예요? 다음에 가야겠네요. 지금. 공항으로 데이트 잡아도 되겠다. 북한에서 돈 많으면 천국이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조금 설득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0억이 있는데 평양에서 산다 그러면은 무법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도 좋은 곳에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본 요리사가 그 북한 그 김정은인가 그 김정일의 요리사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번 탈북했다가 돈맛을 잊을 수 없어서 북한에 들어갔다는 사례를 들어봤어. 근데 감시가 있으니까 높은 사람이라도 감시가 항상 있고 그 적대하는 세력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맛은 부러운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그냥 태어난다. 시민권 주세요 그냥. 저는 또 이제 독일에서 12살부터도 한국 좋아하기도 했고 계속 한국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호기심은 진짜 많고 그래서 만약에 뭐 그냥 일주일 그렇게 살아보기 약간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건 저는 한국 보기 못해요. 전 국밥은 보기 못해요. 이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북한에서 아무리 이제 100억을 있다고 해도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만약에 다시 거지로 태어난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거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진짜 내가 뭐 어디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가 오늘 굶는 자유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오늘은 다들 어떠셨나요? 이제 오늘 뭐 연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여러 가지 우리 완전 멀리 왔는데요. 갑자기 배꼽 가지고 갈래 아니면 한국 태어날래 같은 왔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더들기 시작하면은 진짜 끝이 없죠. 끝이 없고 역시나 사람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각자 다 다른 나라에서 왔잖아요. 다 이제 다른 세상을 사신 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대화랑 생각하는 게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 역시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깊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 인생에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줄 몰랐어. 북한 사람은 진짜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외국인으로서. 그래서 제가 몰랐던 그런 정보들도 알고 그래서 엄청 귀한 시간이었어요.